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동차 구조 원리에 대해서 강의를 할 자동차 정비기능장 김영배입니다. 자동차 역사는 상당히 오래돼 있죠. 100년 정도가 넘었는데요. 좀 많이 발전하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자동차를 구동하는 방식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기관이 있고요. 그리고 기관과 그 다음에 기관을 연결해주는 동력을 전달해주는 미션 부분이 동력 전달 부분이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동력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차체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현가 장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가 있어야 또 이제 시동 모터를 돌려서 구동을 시켜주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서 하나의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행할 수 있는 자동차가 되는 거죠. 기관만 있다고 해서 자동차가 주행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이 동력 전달할 수 있는 세시 부분이 있어야 힘을 받아서 구동을 시켜서 바퀴를 돌려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동이 걸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기 힘이 필요합니다. 라이트도 켜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시동을 하기 위해서는 시동 모터가 돌아야 되거든요. 옛날에 이 장치가 없었지만 요즘에는 뭐 시동 버튼까지 나와서 스마트 버튼이죠. 스마트 버튼까지 나와서 버튼까지 나왔죠. 버튼까지 나와서 이 시동 모터의 역할은 점점 중요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동이 걸리게 되면 발전을 해서 다시 배터리로 충전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배터리 힘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점화 장치 및 여러 가지 장치들을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동만 걸 때는 배터리가 이제 하는 거고요. 시동이 걸리게 되면 다 발전 장치에서 발전기에서 전기를 다 분배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진행할 내용은 뭐냐면 우선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의 기초에 대해서 강의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기관의 주요부, 기관 관은 어떤 식으로 해서 동력을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실린더 헤드가 있고요. 실린더 블럭이 있고요. 거기 안에 피스톤, 크랭크 축이 있어서 크랭크 축이 회전을 하면서 동력을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피스톤이 이쪽에 폭발이 돼야겠죠. 폭발이 되면서 피스톤이 상하 운동을 하게 되면 크랭크 축은 그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꿔줘서 구동을 시켜주게 되겠습니다. 그 회전 운동을 이용해서 위에 있는 캠축까지도 같이 회전시켜줘서 밸브를 개폐시켜주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기관의 주요부의 장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윤활 장치는 당연히 이런 부분들에는 당연히 윤활유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윤활유가 어떻게 이 부분으로 가는 건지, 어떤 식으로 윤활유가 각 윤활 장치로 압송이 되고 또는 비산이 되는 건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냉각 장치가 있는데요. 냉각 장치는 당연히 기관이 과열이 되면 안 되겠죠. 기관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냉식과 순냉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공냉식은 뭐 일반적으로 오토바이들이 이제 다 냉각수를 사용하지 않는 공냉식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의 방식들은 다 순냉식, 물로 해서 이런 워터 재킷들을 지나서 실린더 헤드를 물통로로 지나서 냉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워터 펌프와 라지에터가 되겠습니다. 방열기죠. 방열기를 거쳐서 이제 앞에 이제 오는 달리게 되면은 이제 앞쪽에서 오는 공기가 이제 지나가면서 식혀주기도 하고, 정차했을 때 하면은 이 전동편에 의해서 이 방열기에서 열을 방출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라지에터의 기능이 되는 거죠. 이게 냉각장치가 되는 거고요. 연료장치는 어떻게 전자제어를 하는지에 대한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옛날같이 캬바타 방식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다 전자 제어 방식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AFS랑 CS 그러니까 이제 공기량과 RPM을 ECU가 연산을 해서 기본 분사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인젝터죠. 인젝터의 열림 시간을 결정하는 게 바로 전자 제어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게 가솔린 장치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또 디젤 분사 펌프 방식들 있죠.
분사 펌프 방식에서 요즘에는 커먼 레일로 이제 다 바뀌었죠. 그래서 분사 펌프와 커먼 레일 장치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게 LPG 기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PG 기관, 또 LPI 기관 있죠. 두 개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흡 배기 장치, 어떻게 공기가 흡입이 돼서 어떻게 실린더까지 가는지에 대한 그 구조, 그 흐름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배기 장치, 뭐 배기 장치에 보면 이제 머플러도 있겠지만 거기 안에 중요한 뭐 촉매도 있고요. 중간 소음기, 그 다음에 큰 소음기가 있어서 그 배기압을 낮게 해줘가지고 소음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죠. 촉매 장치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유해가스들을 정화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촉매가 하는 역할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거고요. 그 앞에 이제 O2 센서가 있어서요. 산소 센서죠. 산소 센서가 하는 역할, 과연 피드백이란 무엇인가? 피드백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기장치에서는 뭐 디젤에서는 배기장치의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터보 차저죠. 배기 압력을 이용해서 흡입 공기의 그 압축을 더 높여서 흡기 효율을 더 높여주는 게 바로 터보 차저가 되겠습니다. 그것까지도 한번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이 동력이 만들어졌다면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가 필요하겠죠. 이게 대표적인 게 미션이 되겠습니다. 미션은 MT와 AT는 아니죠. 이건 수동 미션이고요. 이거는 오토 미션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MT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당연히 화물차들이 많이 사용을 하죠. 연비가 상당히 우수하거든요. 그리고 고장이 나도 그렇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엔진의 이제 그런 정숙성이나 조종성, 변속의 편안함을 위해서는 이제 거의 다 오토 미션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미션이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현가장치 뭐 쇼겁쇼바죠. 쇼겁쇼바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모습이 있는지, 과연 독립식과 일체식의 차이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핸들이 있죠? 핸들로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조향장치. 조향장치가 어떻게 작동을 해서 바퀴를 좌나 우로 작동을 시키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구조도를 한번 그려서 그림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조향장치들은 원래는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 노파워였어요. 순수하게 이제 핸들을 돌려서 이 바퀴를 이제 이렇게 이제 좌우로 움직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화물차를 운전했던 분들 보시면 이 근육들이 엄청나십니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저도 이제 노파워를 가지고 일종 면허를 땄었는데요. 그때 진짜 엄청 무거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기서 발전한 게 이제 파워 펌프를 이용한 조향 장치가 되겠습니다. 유압을 이용한 거죠. 유압을 이용해서 좌우로 편하게 크게 힘을 들이지 않더라도 바퀴를 좌우로 움직일 수 해주는 게 바로 이제 파워 펌프를 한 동력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이 유압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핸들 자체에 모터가 있어서요. 이 모터 힘을 가지고 파워 스티어링을 좌우로 움직여주게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MDPS 타입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흐름이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중점적으로 할 거는 이건 아니고요. 이쪽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이 파워펌프 타입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동장치. 앞에는 보통 이제 패드 타입을 많이 사용하시죠. 패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요. 피스톤이 이쪽으로 유압이 전달이 되면 피스톤이 움직여서 좌우를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디스크가 회전을 못하도록 패드가 이제 압착을 하는 게 이제 디스크 방식이죠. 디스크 방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뭐 제일 많이 사용했던 건 슈 타입이 되는 거죠. 지금도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사용은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휠 실린더 확장을 해서 이 드럼을
드럼을 꽉 잡아줘서 바퀴가 회전하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슈 타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꼭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어쨌든 그 브레이크 오일을 각 부위에 전달을 해서 작동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브레이크 마스터 및 그다음 하이드로 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압을 전달만 하는 건 아니고요. 요즘이 아니죠. 원래 대형차들은 이제 이런 유압 라인들이 없습니다. 그 상당한 고압의 공기를 가지고 이 부분을 눌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컴프레셔를 이용한 고압 컴프레셔를 이용한 공기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게 이제 대형차 화물차들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볼 거고요. 제동 장치까지는 이렇게 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기초 전기 전자. 이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만 알면 다 끝나는 거예요. I는 R-분의 2, 그 다음 P는 2I. 맞나요? 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P는 2I만 아시면 전기는 거의 다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요. 전자는 이제 뭐 다이오드나 이제 TR, 파워 TR이 이제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컬렉터고요, 이미터고요, 베이스고요. 그래서 TR의 모습이나 TR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또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를 보관하는 또는 보관한 전기를 가지고 시동 모터를 돌려주는 축전지에 대한 설명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비중이죠. 화학식에 대해서도 좀 아셔야 되는데 화학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배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방전을 하고 어떻게 충전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동장치, 기동모터죠. 시동모터들은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식으로 해서 프라이휠에 연결이 돼서 크랭킹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전장치, 발전기죠. 엔진이 회전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발전기가 회전을 같이 해서 전기를 만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V 정도의 전압으로 해서 각 부위로 이제 보내주게 되는 거거든요. 이 14V는 당연히 배터리보다는 높은 전압이니까 이게 최고 한 12.6V 정도 되거든요. 이 전이차 때문에 다시 배터리도 충전을 하게 되고요. 각 필요한 부위로 전기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발전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각 부분이 뭐 에어컨 같은 이제 에어컨이나 뭐 공조 장치도 있겠습니다. 등화 장치. 이게 대표적으로 필요한 전기라고 한다면 축전지, 기동 모터, 발전기, 그 다음에 이런 에어컨과 공조 장치, 또 등화 장치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배울 게 좀 상당히 많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어렵게 진행하지는 않을 겁니다. 책에 있는 내용대로 해서 순차적으로 갈 거니까요. 한번 저랑 같이 가보시고요. 쭉 가보시고 마지막에 문제풀이 또 같이 할 거니까 문제풀이 하면서 다시 실전 경험을 좀 쌓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합격이시잖아요.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해 드릴 테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거 혹시 모르시거나 하시면 다시 한번 돌려보시고 인터넷 강의니까 돌려보기 좋으시니까 다시 돌려보시고 그렇게 공부를 좀 차근차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뭐 지금까지 정비 한 10여 년 동안 지금 해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능장까지 지금 자격을 따서 지금 여기 앞에 서 있지만 제가 뭐 지금 앞에 있지만 잘한다고 설명드릴 수 있는 거는 열심히 했다는 것, 꾸준하게 해왔다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특별하게 뭐 머리가 좋다 그런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이 한 발 한 발 하시다 보면 좋은 결과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모두 합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드리겠습니다. 건승 바라겠습니다. 화이팅!